디지털 배움터 심화, 생성형 AI 활용하기. 2023년 미국 콜로라도 주립박람회 미술대회에서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작품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이름은 미드저니. 게임 기획자 제이슨 앨런이 생성형 AI, 미드저니의 지시어를 입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인데요. 2023년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일자리의 27%가 AI에 의해 대체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성형 AI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인류 역사의 일대 변혁을 가져올 기술이자 산업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생성형 AI를 선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할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 오늘은 생성형 AI를 문서 작성 및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교육 및 예술 분야에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작성 및 마케팅 분야에서 활용하기. 안녕하세요, 김현지입니다. 지금부터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문서 작성에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생성형 AI 등장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처럼 생성형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양한 글을 조리 있게 작성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글을 작성할 때는 글에 담을 내용을 정하고 개요를 구성한 뒤 초안을 작성하고 완성된 글을 검토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생성형 AI는 작성해야 하는 보고서, 판결문, 기획안 등의 개요를 구성해 주거나 글에 담을 내용을 입력받아 초안을 작성해 줄 수 있습니다. 먼저 챗GPT를 활용해서 문서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하려고 하는 글의 제목을 떠올려서 프롬프트 창에 입력을 해볼 건데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위해 부모님을 설득하는 글을 써줘 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까지 이렇게 써줍니다. 자녀가 10대라면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사실 갈등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일상에서 생기는 갈등 상황에서 설득하는 글을 이렇게 챗GPT를 활용해서 사용해 봤고요. 만약에 갈등 상황이 아주 구체적으로 주어진다면 판결문을 작성해 주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갈등 상황을 구성하고 판결문을 요청해 볼게요. 사건 개요, 사실 확인, 판단 및 이유와 판결까지 논리적으로 한번 작성해 주는지 볼까요? 네, 일상에서 혹은 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떠올려서 판결 작성을 한번 다 같이 요청해 보자고요. A가 길을 지나가던 B에게 갑자기 욕설을 했는데 누가 잘못했는지 판단해서 판결문을 작성해줘 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글의 관계를 학습했기 때문에 긴 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료의 유형에는 글자, 숫자, 그림, 소리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키보드로 입력한 명령은 글자 형태의 자료입니다. 사람은 눈으로 들어온 시각 자극을 글자, 숫자, 그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에 입력된 시각 자료를 글자, 숫자, 그림으로 구분하고 읽어내는 것은 꽤 어려운 작업이었는데요. 생성형 AI는 그림 자료의 글자도 읽고 요약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리튼을 활용해서 문서를 한번 요약해 볼게요. 먼저 그러면 PDF 형태로 저장된 가정통신문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고요. 리튼을 업로드하면 PDF에 저장된 텍스트를 요약해준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검색의 방법과 매체는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새로운 정보를 찾기 위해 직접 나가야 했습니다. 정보가 적힌 책이 있는 곳으로 가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 시기였는데요. 이제는 인터넷의 등장으로 언제 어디서나 새로운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보 검색을 해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의 검색 탭을 이용해 볼 건데요. 빙의 검색 탭에서 궁금한 내용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인터넷에 있는 관련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네, 빙 AI에 접속한 뒤에 검색 탭을 이용해서 관심 있는 내용을 검색해 볼 건데요. 토마토 스파게티 레시피를 함께 검색해 볼게요. 네, 이렇게 세 가지 레시피를 추천해 줬습니다. 먼저 이탈리아 정통 토마토 파스타를 집에서 즐겨보세요. 두 번째는 간단한 토마토 스파게티 만들기, 그러니까 정통 토마토 스파게티, 간단한 스파게티, 그 다음에 토마토에다가 해물을 곁들인 그런 스파게티 레시피를 소개해 줬고요. 이렇게 자세한 정보하면 이거를 클릭하면 이 레시피, 요 대답을 생성하는 데 기반이 된 링크를 이렇게 첨부를 해줍니다. 이렇게 생성형 AI는 기존의 검색 방식과 다르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결과물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긴 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자세한 내용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마케팅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마케팅에서 네이밍과 홍보 문구는 고객들이 처음 접하게 되는 콘텐츠입니다. 서비스의 이름을 정할 때는 간결하고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다른 단어들과 비슷한 철자나 발음에 유의하는 것이 좋은데요.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할 고객층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서비스의 목표와 가치를 이름이나 홍보 문구에 담을 수 있습니다. 생성형 AI에게 질문을 할 때 이러한 내용들을 먼저 생각해 보면 더욱 구체적으로 이름과 홍보 문구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챗GPT를 통해서 홍보 문구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음의 예를 참고해서 홍보 문구를 요청해 볼 건데요. 2030 세대를 위한 홈트 서비스 이름을 만들어줘 라고 요청해 주세요. 이렇게 홈트 서비스 이름을 10가지 만들어 줬어요. 네, 이렇게 2030 세대를 위한 홈트 서비스 10개, 이름 10개를 만들어줬는데 조금 뭐가 심심하거나 너무 좀 영어스러운 이름이긴 해요. 외래어 같은 이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질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2030 세대를 위한 홈트 서비스의 에너지 넘치는 홍보 문구를 한글로 만들어줘 라고 요청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뭔가 캠페인 문구 같은 게 나왔어요. 그럼 이번에는 여기서 아까 위에 질문처럼 2030 세대를 위한 홈트 서비스 에너지 넘치는 홍보 문구 10가지를 한글로 만들어줘 라고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요청해 볼게요. 이렇게 10가지 에너지 넘치는 홍보 문구 10가지를 한글로 이렇게 제시를 해줍니다. 교육 및 예술 분야에서 활용하기. 자, 지금부터는 교육과 예술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볼까요? 생성형 AI는 각종 언어를 데이터로 학습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생성형 AI가 학습한 다양한 언어를 배울 수 있는데요. 챗GPT의 경우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등 32개 언어로 대화가 가능합니다. 언어를 학습하는 목적, 해당 언어에 대한 이해 수준에 따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외국어를 학습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교육 분야에 한번 생성형 AI를 활용해 볼게요.
챗GPT와 일상적인 외국어 대화를 해볼 건데요. 그러면 영어 공부를 위해서 챗GPT와 영어로 한번 대화해 보겠습니다. 챗GPT와 대화를 나눌 특정 주제가 생각나지 않으면 챗GPT에게 대화 주제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입력창에 영어로 대화해보자 라고 입력해주세요. 이제 이번에는 영어로 대화할 수 있는 주제 추천해줘 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 중에 여행과 관련해서 최근에 부산에 다녀왔다고 챗GPT에게 한번 말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볼게요. I recently visit Busan, Korea 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Busan is famous for beautiful beach. It looks so fresh and clean. Also, I enjoy raw fish and pork soup 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이렇게 챗GPT와의 대화를 이어가면서 실제 외국인을 만나지 않더라도 외국어 회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네요. 더 나아가서 챗GPT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휘와 예시 문장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언어를 공부할 때 기초가 되는 어휘는 많이 알면 알수록 표현의 폭이 더 넓어지죠. 사람보다 많은 단어를 기억하고 있는 이 챗GPT에게 매일 새로운 단어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입력창에 오늘의 영단어 5개를 알려줘 라고 입력해주세요. 네, 이렇게 오늘의 영단어 5개를 알려줬네요. 챗GPT를 활용해서 문장의 오류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학습한 단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서 챗GPT에게 검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번에는 She is pivotal teacher for students. Every student need her to learn math 라고 쓰고요. 이 문장에서 pivotal의 사용이 적절해 라고 입력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술 분야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예술 분야에서 중요한 창의력은 크게 발산적 사고와 수렴적 사고로 나눌 수 있는데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조합을 통해 발산적 사고를 하고 그 결과가 일상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얼마나 심리적인지 판단하며 수렴적 사고를 합니다. 발산적 사고의 방법으로 브레인스토밍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주제에 대해 생각나는 내용을 모두 뱉어내는 것입니다.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는 아이디어의 질보다 양을 중요시하고 타인의 아이디어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함께 모이기 어려울 때 바로 생성형 AI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할 수 있는데요. 생성형 AI는 개인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발산적 사고를 위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바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해바라기 이외의 요소들을 결정하기 위해서 구글 바드와 함께 브레인스토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구글 바드를 활용해서 예술 분야에 한번 생성형 AI를 활용해 볼게요. 먼저 브레인스토밍을 해볼 건데요. 그림을 그리기 위한 아이디어를 요청해 봅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해바라기를 소재로 그림 아이디어를 알려줘 라고 입력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렇게 막상 새로운 사물을 떠올리려고 하니 당장 눈앞에 있는 책상, 컵, 연필 같은 물건만 생각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어떻게 그리는 것이 좋은지 조금 더 구체적인 안내를 요청을 해봅니다. 프롬프트 입력창에 해바라기를 어떤 사물과 함께 그리면 좋을까? 라고 입력을 해주세요. 해바라기와 함께 그릴 수 있는 것들을 추천받았고요. 해바라기가 꽃이라 그런지 자연의 요소들을 많이 추천해주고 있네요.
이는 비판금지라는 브레인스토밍의 원칙을 지키면서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떠올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살펴본 것처럼 생성형 AI는 여러 분야에서 놀라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생성형 AI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일상 속 다양한 상황에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생성형 AI 활용하기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